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직면한 이 에너지 역설,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로 그 최첨단 기술 혁신, 그리고 막강한 산업 강국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거대한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풀기 어려운 에너지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한국의 녹색 야망입니다. 국제사회에 던진 한국의 야심찬 약속,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대담합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그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무려 40%나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에 정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국가의 미래를 건 거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목표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줄여서 RPS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대규모 발전사들한테 너희 매년 이만큼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 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율이 해마다 정말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는 25%까지 맞춰야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압박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야심찬 녹색 청사진에 그렸는데 그 뒤에는 아직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쉽게 바뀌지 않는 거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에너지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석유가 36%, 석탄 24%, 천연가스 19%. 이걸 다 합치면 화석연료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80%에 달하는 화석연료, 이걸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국의 지리적인 딜레마가 딱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이잖아요?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만한 평평한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2%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지금 서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로 딱 느껴지시죠? 자, 세 번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한국의 노력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난관 앞에서 기술 강국 한국은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정책과 혁신, 이 두 개의 엔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 도구함을 전부 다 꺼내 들었습니다. RPS로 기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동시에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 거래제, KETS를 운영하고요. 또 KRE 채널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에너지도 지역 중심으로 자립하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까지 정말 다각도로 에너지 지형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좁은 국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사 짓는 땅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아래 그늘진 공간에서는 또 농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땅 하나로 두 가지 일을 하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죠. 이 방법이 왜 좋냐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 수입에 더해서 전기 판매라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소중한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도 태양광 발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인 셈이죠.
물론 기술 혁신도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근에 한국 과학자들이 투명 태양전지 분야에서 효율 21.68%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게 상용화되면요, 미래에는 도시의 모든 빌딩 창문이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물 위와 바다로까지 영토를 확정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태양광 단지를 짓고 있고요. 바다에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급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해서 이 분야에서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아주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격동의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전이라는 게 언제나 순탄한 직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에너지 전환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한국 배출권 거래제 KETS의 탄소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 아찔하게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이런 불안정한 시장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매일매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친 파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태양광 전문가의 말이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들어보시죠. 정책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주들한테 어떤 상황에 와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꼭 만들어두라고 조언합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현장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정부가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원래 30.2%였는데 이걸 21.6%로 낮췄어요. 이렇게 갑자기 목표가 바뀌어버리면 이걸 믿고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결국 우리는 강력한 힘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그야말로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요, 초고효율 투명 태양전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술,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같은 창의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의존도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혁신 대 관성, 과연 어떤 힘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